자선영의 존니 대표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진아영 교수님이고요. 저희 메리츠가 하는 주부 투자 클럽에도 한번 나오셨고, 근데 마침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진아영이고요.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에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이라고 소아 주로 발달 장애를 하는 인스티튜트이 있어요. 거기서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고 여기 오게 돼서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쓴 책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읽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도 하셨다고? 네네. 네. 제가 유튜브 닥터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환이 아직도 있어서 많이 나았지만 아픈 날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책을 이렇게 뭘 볼까 하다가 어떻게 선생님 책을 저는 선생님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책은 아직 안 봤을 때였거든. 그래서 금방 샥 읽었어요. 재밌게. 근데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선생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육에 우려되는 부분,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고 사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주신 거예요. 그 파이낸셜 쪽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아이들의 정신의 발달, 정신의 건강에 항상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것도 있지만은 교육과 파이낸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미싱 하던 피스가 조금 들어간다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또 교육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세상에 나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율성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 자기가 초이스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따라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삶을 사는 거는 잘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missing piece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 뜻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입시 교육 좀 덜 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애들 성적도 안 나오고 학교도 좋은데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느 학교에 나왔고 무슨 직업이 있냐가 그 아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꼭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파이낸스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게 파이낸스가 없으면 행복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참 도움이 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 교육에 들어가는 돈, 특히 그 사교육에 들어가는 그 돈이 만약에 아이들 앞으로 투자가 된다면 그 돈이 애들이 성장했을 때쯤에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explore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한다면 정말 좀 돈을 그 아이 앞에 조금만 모아 놓아도 아이가 너무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걱정에 자기 꿈이나 뭘 하고 싶은 거를 치우지 못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 사교육비를 쓰지 말고 그걸로 이제 투자해라. 특히 주식을 사라.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집어넣어라.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느 정도 충격이었던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제 그 정도로 호불호가 갈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당신은 한국을 너무 모른다. 맞아요. 한국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교육이에요. 그런데 진아영 교수님은 특히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정신과 쪽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 최근에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네. 제가 책이 2020년 거의 말에 나왔는데요.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교수 의사 하랴 이게 잘 안 되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힘들었었는데 제가 4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진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아파가지고 좀 진단도 잘 안 나고 제가 핫킨스 있는데 진단도 6개월 동안 진단도 못 받고 거의 누워서 잘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병가 내야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단은 자율신경계 장애,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게 나오긴 했었는데 치료가 막 싹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약 좀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 노력하는데도 낫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지내야 될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몸은 아팠지만 그래서 다시 지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읽고 그 아팠을 때 몇 개월 동안 드래프트를 쫙 다 써가지고 조금 회복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와 같이 일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려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의 삶을 토대로 그 강조를 계속 한 거예요. 사람의 그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실현이라고. 이 사람의 욕구 중에 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라고.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문화에서는 그거를 장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push down 그렇게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난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이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영어로는 follow your heart 너의 진심을 좀 알아가고 찾아가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부모님들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렇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맞아. 근데 그래도 부모로서 이 정도는 미니멈으로 해줘야 아이가 이제 나중에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남들하고 뒤지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일찍 그 사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모로서 일을 해줘야 아이들이 결국은 더 잘 될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강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딴 건 다 못해도 내가 희생해서 이건 해주겠다. 그렇죠. 불안하니까 네네. 우리 애가 뒤처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맞아요. 그런 이제 불안함이죠. Right.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남들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함이 있거든요. 그 대해서 어떻게 되는 제가 저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주십니다. 내 거 안 하고 애한테 그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그런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적이 조금 올라간다거나 학교가 조금 올라간다 그런 눈에 보이는 조금 좋을 것 같은 그거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폐해가 있는 걸 아신다면 정말 아이에게 폐가 될 일을 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요거는 좀 눈에 보여요. 시키면은 1등, 2등 올라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우려되는 부분인데 5세 정도까지 뇌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뇌 발달이. 뇌가요? 네, 뇌가. 그러니까 크기도 크죠. 그리고 제일 발달하는 거는 크기도 크지만 커넥션 있잖아요. 뇌 안에 셀들이 있는 게 커넥션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게 이제 알아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더 자극해 주는 걸 생겨요. 그렇죠? 더 훈련하는 걸 생겨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럼 생기기만 하느냐? 안 필요한 건 죽어야 돼요. 이게 막 생기면 더 안 좋아요. 생길 거는 필요한 거는 계속 돌아가고 발달하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기도 하고 조금 퇴화되기도 하고 그게 뇌 발달이에요. 이게
폭발적인 게 일어나는 게 그 나이잖아.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그게 폭발적인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 발달해요. 성인까지.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은 아주 쉽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memorization 이게 뭐예요? 외우는 거. 주입하고 외우는 거를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바로 뭐 1, 2, 3, A, B, C, 코, 눈, 입 이거를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가르침이지만 외워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서킷이 여기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탐구하는 거예요. exploration 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르칠 필요도 없어. 냅두잖아요. 가만히 있는 애 어디 있어요? 여기 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언제 돌아다니면서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exploration 탐구하려는 정신은 이미 안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궁금증, 그죠? 궁금증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돼볼까, 이렇게 돼볼까 하는 창의력 이런 게 거의 있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들이 놀 시간이 별로 없고 자유롭게 탐구하면서 놀 시간이 별로 없고 A, 시키는데 A, B, C 그걸 하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그런 건 잘하게 돼요. 전쟁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얘가 막 3살인데 영어를 다 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막 boundary 없이 탐구하고 curious하고 찾아보고 learning 자기 스스로 learning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남이 하는 거를 하던 아이들은 점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autonomy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면 나중에는 그 서킷이 완전 죽는 거예요. 내가 뭐가 궁금하지? 야 내가 절로 가자. 이게 아니고 너 일로 와서 이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20, 30대 돼서 당신의 미래에 뭐 하고 싶어 이러면 나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뭐 엄마가 오라 그래서 해봤어요. 그게 이제 한 개고 2번째는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와 20, 30년, 50년 이후에 돌아가는 사회가 무지하게 다를 거라는 건 누구나 좀 동의하잖아요. rapidly changing 그렇죠. 한다는 거.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100년, 50년, 100년 계속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거 외워라. 수학 이렇게 풀어라. 요거는 요거야. 그거를 해서 그 뇌는 발달하고 creativity나 critical thinking 이거 A야로 가르쳐주면 그게 왜 A야 B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보고 critical thinking 그거 아닌 거 아니야 하는 critical thinking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problem solving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collaborate 해가지고 하는 거 collaboration 이런 게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식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미래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정관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성적이 나쁘면은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어요. 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일단 사람은 다 무지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고만고만해서 다 비슷한 줄 아는 착각이 있는데 사람의 그 내면이 사실 외면도 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내면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에요. 능력, 재능 그 다음에 weakness도 있죠. 그러니까 strength and weaknesses, 그죠? 그 다음에 장단점, 장단점이 있죠. 그게 다 이렇게 combination 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부라는 것도 재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다른 지능이 높은 애가 있어요. 예술적 지능이 높거나 그렇죠. 몸 지능이 physical 지능이 높거나 spatial 이거 공간 지각력이 높은 애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데 거의 전체적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들 어떻게 되냐?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 다른 곳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공부는 그 아이의 콤보가 아니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재능이 let's say 30개가 있다. 이제 크게 잡아서 근데 공부 하나만 조금 memorization 그대로 따라가고 참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고 요거 잘하는 것만 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국 사회를 다 뒤덮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취직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준생이라고 그래서 골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을 봐서 취직하는 그 시스템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시 여기게 되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강박점이 있고.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딴 뭐를 해도 시험을 쳐야 된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취직 시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공무원들인데 왜 시험을 봐야 되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interesting 얘긴데요. 레지던트 하잖아. 인터널하고 의사 인터널하고 레지던트 갈 때도 시험이 있어요. 미국에는 없거든요. 미국에는 수련 중에 시험은 있어요. 근데 그 점수 가지고 진짜 안 뽑아요. 그걸로 안 뽑아요. 우리는 제가 interesting 얘기해줄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인턴을 한국에서 하고 레지던트를 시험 쳤어요. 진짜 정신과 나 막 열정 있게 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떨어졌어요. 네. 한국에서 떨어졌어요. 한국의 그 재는 잣대는 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시험 성적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경력과 열정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reference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도 하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한 거 하고 추천사하고 이렇게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딴 거 할 때도 다 시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미래에는 그러니까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 지금 있잖아요. 의사. 의사도 있지. 의사도 있고 지금 많은 직업이 시험으로 공무원도 시험이고 그렇죠. 다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next generation 되면 시험으로 되지 않는 좋은 직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시험으로 진짜 everybody를 평가하는 게 맞냐 말이지 아니라는 건 그렇죠.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제가 이제 굳이 그 학부모님들을 대변한다 그러면 다 안다. 근데 현실이 한국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공부를 못해도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들 그래서 시험 공부했잖아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 20s, 30s 그 젊은이들이 나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길러주셔서 제가 시험 성적만 열심히 평생 했더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몇 명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좋은 교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 삶을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 젊은 아이들은 제가 동심까지도 하고 얼굴에 나오잖아요. 얼굴에 그 희망과 막 excitement, whole life가 앞에 있는데 얼굴이 침울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제가 또 의사라서 의대도 많이 가거든요. 강연 같은 거 하러. 의사면은 의대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막 최고예요. 그 최고로 간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행복감과 만족감과 excitement